자, 여러분. 자, 다음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낱말. 자, 이 제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낱말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는지 여기서 설명해 주겠구나 하고 느낌이 팍 오죠?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낱말의 짜임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낱말은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다양한 형태, 어떤 형태로 나눈다고 하나요? 그렇죠.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단일어는 뭐고 복합어는 뭔지 설명을 해주겠죠? 단일어는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져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낱말. 바늘처럼 바와 늘로 나누면 바늘이라는 뜻이 없어지는 낱말이 단일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어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바람, 구름, 바다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구름, 바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바람이 각각의 단어가 뜻이 있나요? 이렇게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각각에 나눴을 때.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더는 뜻이 없어져서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 이것을 바로 단일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 다음 문단에 복합어가 나오네요. 그죠? 복합어. 복합어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 또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을 말합니다. 뭔가 말이 길어요. 자, 볼까요? 하나는 복합어가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 이게 바로 복합어고 또 다른 하나는 또는 이라고 했죠. 뜻을 더해주는 말이 있고 그거와 함께 뜻이 있는 낱말. 이걸 합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장에 나오죠. 검북다처럼 검다와 북다가 불다가 합쳐져 검은 빛을 띠면서 북다라는 말뜻이 되는 단어를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검북다. 검다라는 것과 북다라는 것이 합쳐져서 여기 예시가 되는 거죠.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 또한 맨주먹처럼 뜻을 맨과 주먹으로 나눌 수 있는 낱말도 복합어입니다. 맨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주먹인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입니다. 맨주먹에 나왔죠. 맨주먹. 이 맨주먹이 바로 두 번째 복합어의 두 번째 형태의 예가 되는 거죠. 뜻을 더해주는 말. 뜻을 더해주는 맨주먹에서 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맨. 그죠? 그리고 주먹. 주먹이라는 여기에 뜻이 있는 낱말에 맨이라는 게 더해져서 맨주먹이라는 복합어가 된 거예요. 맨주먹, 맨손, 맨발. 그죠? 요거 예시를 조금 더 볼까요? 헷갈리면은 조금 더 예문을 보면 자, 뜻이 있는 두 낱말 합친 걸 여기에 검북다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솜이불.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덮는 솜이불. 솜, 이불이 두 가지 각각의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이죠. 솜, 이불. 또 김밥 좋아해요? 김, 그리고 밥. 각각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 또 공부방. 놀이방도 있죠. 놀이방. 여러분들 놀이방을 더 좋아해요? 공부방보다? 우리 효자 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방을 더 좋아하겠죠.
공부, 방. 각각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이죠. 반면에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맨주먹, 맨발 같은 거 또 무엇이 있을까요? 햇밤, 가을 되면 밤이 열리죠? 새로운 밤들, 가을에 나오는 햇밤, 햇곡식 이런 것들 있죠. 햇밤, 햇곡식, 간 나왔다라는 거죠.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서 햇곡식들이 나오잖아요. 추수해서 거두는 곡식들, 햇곡식. 또 뭐가 있을까요? 풋고추, 여름에 풋고추. 또 뭐가 있을까요? 덧신. 신인데, 그러니까 위에 덧해서 신는 거, 덧신. 또 헛기침. 할 말 없을 때, 어색할 때, 이렇게 헛기침. 이런 앞부분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뜻을 더해주는 말. 햇곡식, 풋고추. 더한다, 덧신, 헛기침. 뜻을 더해주는 말과 뒤에 뜻이 있는 말. 밤, 곡식, 고추, 신, 기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복합어에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과 그리고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낱말의 짜임을 알면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낱말의 짜임을 이해한다면 여러 가지 복합어로 된 낱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낱말을 만들 때는 뜻이 있는 낱말에 뜻이 있는 다른 낱말을 합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낱말을 만들어 보자고 했죠? 뜻이 있는 낱말에 뜻이 있는 다른 낱말을 합해서 예를 들어 돌과 다리를 합해서 돌로 만든 다리, 돌다리가 됐죠.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만들거나 또는 새우하고 잠을 합쳐서 더해서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자는 거 있죠? 네. 그런 잠을 새우잠이라고 하죠. 새우잠 자다.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을 뜻을 가진 낱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뜻을 더해주는 말에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우리 위에서 한 거죠. 풋고추, 덧신, 맨손, 맨발 얘들이 나오죠. 뜻을 더해주는 말에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맨과 발을 합해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을 뜻하는 맨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애와 호박을 더해서 아직 덜 여문 어린 호박을 뜻하는 애호박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했죠. 맨발, 애호박, 햇밤, 햇곡식, 풋고추, 덧신, 헛기침 이런 것들이 바로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복합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낱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낱말의 형태에는 크게 무엇이 있다고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뜻이 있는 낱말을 합친 낱말과 또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에서 배운 내용을 5줄로 요약해서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따라서 읽으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단일어는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져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입니다. 시작! 둘째, 맨주먹처럼 뜻을 맨과 주먹으로 나눌 수 있는 낱말도 복합어입니다. 시작! 셋째, 낱말의 짜임을 알면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고 낱말들을 합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 넷째,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은 쪼개서 살펴보면 이미 내가 아는 뜻으로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새우와 잠을 더해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이란 뜻을 가진 새우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 네, 다들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었죠?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죠? 자, 이 내용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원고지에 반드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를 유의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어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휘에서도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따라서 읽어보세요. 짜임, 조직이나 구성, 시작! 본디,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 시작! 자, 본디, 우리 짧은 글짓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성품이 어떠세요? 본디 성품이 어떠하신지. 자, 각자 본인의 어머니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하나 써볼게요. 엄마는 본디부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다. 엄마는 본디부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다. 온화하시다. 어머니는 본디부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시다. 다음 어휘로 들어갈게요. 검붓다. 검은 빛을 띠면서 붓다. 시작! 다음 어휘, 짐작.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린다. 시작! 자, 다음 어휘는 유추. 무리류, 이게 무리예요, 무리. 무리류, 그리고 밀추. 미루어 짐작하는 거에 유추하다. 자, 따라서 읽어볼까요?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시작! 네, 그러니까 미루어 추측하는 게 유추라고 했죠? 어떤 종류나 대상이 있으면 그 성질에 기초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랑 비슷한 그 다른 것들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미루어서 추측해 보는 거. 예를 들면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의 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의 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유추해낼 수 있다. 어디에서 무엇을 유추한다고 했어요? 행동에서 마음을 유추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목소리 톤이. 엄마가 지금 내가 뭔가 숙제를 미룬다든지 해서 엄마가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시구나.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겠구나. 그죠? 이렇게 미루어 추측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자, 다음 어휘는 공중.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시작.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읽은 지문 다양한 형태의 낱말에서 독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봤나요?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답 맞춰볼까요? 1번.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낱말은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낱말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고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라고 배웠죠? 2번. 단일어는 나누면 본래의 뜻은 남아있지만 나눌 수 없는 낱말을 말한다. 단일어는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데 나누면 본래의 뜻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누면 본래의 뜻이 없어지는 거죠. 앞에서 나왔듯이 바다를 나누면 본래의 뜻이 남아있나요? 바와 다가 각각 본래의 뜻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바다는 나눌 수가 없죠. 본래의 뜻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나눌 수 없는 낱말을 단일어라고 한다. 3번.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네. 답은 2번이 되고 3번 볼까요? 복합어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 또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복합어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는 각각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이고 또 다른 형태의 복합어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형태의 복합어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그 다음 4번. 복합어의 예로 건복다가 있다. 자, 건복다가 있다. 맞아요. 그럼 이 복합어는 어떤 형태의 복합어예요? 뜻이 있는 두 낱말이 합친 거예요? 아니면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 합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뜻이 있는 두 낱말 합친 거죠. 왜냐하면 검다와 북다라는 각각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쳐서 건북다가 된 거죠. 5번. 낱말을 만들 때는 뜻이 있는 낱말에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해서 만들 수 있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2번. 다음 중 단일어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단일어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면 나누었을 때 뜻이 없는 것, 그 본디의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위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1번 바늘. 바늘은 나눌 수가 없죠. 본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바늘 단위로 맞고요. 바람 단위로. 구름. 맨주먹. 맨주먹은 맨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뜻을 더해주는 말이죠. 맨은 여기서. 뜻을 더해주는 단어에 주목.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 합쳐진 복합어죠. 복합어. 그래서 단일어가 아니에요. 맨주먹은 복합어예요. 복합어. 5번 바다. 단일어. 맞죠? 그래서 단일어가 아닌 것은 답이 4번 맨주먹이네요. 다음 3번. 다음 중 낱말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죠.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2번. 낱말을 합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맞고요. 낱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여러 가지 복합어로 된 낱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예문으로 봤죠? 새우잠. 새우처럼 구부려서 자는 잠. 새우잠. 5번. 낱말의 뜻을 내가 아는 단어로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복합어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돌다리. 돌 의미가 있고 다리도 본래의 의미가 있는 단어죠. 돌다리. 새우잠. 새우와 잠. 각각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낱말을 합친 단어죠. 어머니. 어머니는 나눌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나눠요. 어머니는 복합어가 아니라 단일어죠. 4번. 맨발. 맨. 뜻을 더해주는 맨과 아무것도 없다는, 그리고 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복합어가 됐어요. 애호박. 덜 익었다 아직. 자, 애와 호박이 합쳐져서 복합어 애호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합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머니. 어머니는 단일어예요. 자, 이번에는 기억력 연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형태의 낱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낱말의 형태는 무엇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낱말의 형태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었고, 우리가 어떤 어휘들을 공부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웠던 3가지 지문에 대해서 무슨 지문을 배웠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우리가 처음 배운 게 그렇죠. 토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토의란 무엇인지, 토의의 순서 절차에는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토의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2번째 지문에서는 기행문의 특성을 알고 써보기. 그래서 기행문이 무엇인지, 기행문은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방금 한 지문은 다양한 형태의 낱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단어의 형태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책을 덮어놓고
내가 무엇을 배웠나 스스로 머릿속에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력이 쑥쑥 올라가요. 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쓰기 연습 꼭 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